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3차 감식이 이뤄진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전기차를 비롯해 부두에 정박해 있던 대형 컨테이너 등에서 연달아 화재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이쯤 되면 중국에서 손만 대면 불이 난다라는 말이 사실로 보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박 중인 항공모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더구나 화재가 난 항모는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 퇴역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난퉁 수시퉁 산업단지 내 창장 강변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퇴역 항공모함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난퉁시 소방당국은 화재 사실을 확인하면서 인명구조, 공안 등 부처 인원들이 현장에서 수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가 난 항공모함 입원한 민스크호는 구소련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 지난 1978년 2월 니콜라예프 조선공장에서 탄생시킨 한때는 러시아의 자존심이 담긴 키예프급 중형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배치 당시에는 극동함대의 자존심으로 위용을 과시했고 태평양 함대에서 활동했지만 세월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민스크호는 지난 1993년 퇴역했고, 퇴역 후인 1995년 한국 기업이 고철용으로 매입했다가 1998년 중국 기업에 다시 매각했습니다. 1995년 우리나라에 고철로 팔려와 진해 해군기지에서 해체를 기다리고 있던 민스크호의 모습입니다. 민스크호는 과거의 위용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1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민스크호는 한때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주력함으로 미국의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미드웨이호 등과 맞서는 구소련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배가 동해에 나타날 때마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광활한 갑판은 63빌딩을 옆으로 뉘어도 30-40m는 더 여유가 있을 정도의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고철로 변할 처지가 된 민스크호의 미사일 발사 장치는 내부가 텅 비었고 한 포의 포신도 여러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항공모함의 첨단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를 철저히 파괴한 후 고철 상태로 인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15억 달러를 들여 건조한 배를 불과 15년 만에 폐선 처리했습니다. 이유는 연간 1억 5천만 달러가 드는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러시아는 이렇게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방력은 그야말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스크호를 사들였던 한국 기업은 이를 중국 기업에 팔았고, 최종적으로 민스크호를 사들인 중국 기업은 민스크호를 이용해 광둥성 선전의 해군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무산됩니다. 결국 민스크호는 2013년 1월 다롄 융자그룹에 다시 매각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잦은 손바뀜 끝에 민스크호는 2016년부터 중국 난퉁 수시퉁 산업단지에 정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민스크호를 사들인 중국 업체는 이 항구에서 낡은 민스크호를 해체하고 개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당연히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한 러시아 항공모함처럼 최근 러시아의 해군력 역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시는 모습은 러시아 북방함대 핵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평양 함대는 열흘 동안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전술핵 2단계 훈련이라며 함선 미사일 발사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쿠바 아바나항의 핵 추진 잠수함과 최신 호위함을 정박시키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으름장을 놓는 무력 시위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의 실전에선 어땠을까요? CNN은 러시아 해군은 종이호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협적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일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해군 예인선이 폭발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드론 공격을 받은 겁니다. 대형 상륙함이 잇따라 파괴됐고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호는 미사일 공격에 침몰했습니다. 지난 3월까지 흑해에서 러시아군함 24척과 잠수함 1척이 파괴됐습니다. 흑해함대 전력의 30% 정도입니다. 러시아 해군에 드론 등 신형무기 방어체계가 없어 피해가 컸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해군 무기는 이렇게 작은 해상 드론에 대응하게 설계되지 않았고 대부분 대함포를 사용한다며 작은 드론의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유일의 항공모함 쿠즈네 초포함은 7년째 수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다시 항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CNN은 러시아가 최근 핵전력을 강조하며 발사훈련을 잇따라 공개하는 게 실상은 핵을 빼면 별게 없는 러시아 해군의 현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처럼 중국, 러시아 해군이 엉뚱한 짓을 하는 동안 한국, 미국은 성공적인 협력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미 해군이 발주하는 함정 MRO 사업 수주에 참여합니다. 특히 미 해군이 칠함대 소속의 군수지원함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사업 입찰에 참여해 첫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 최대 함대인 칠함대 소속의 대형 군수 지원함 한 척을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프로젝트로 하나오션이 이 사업에 신청서를 내고 이달 중 나올 입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에 성공하면 연 20조 원 규모의 미 함정 MRO 시장에 첫 발을 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해군과 전력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 해군은 동맹국의 조선 기술을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는데요. 미국 조선업계가 인력난 등으로 생산, 보수 여력이 부족해 동맹국의 함정 수리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오션을 필두로 한국 조선업계가 최근 함정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면서 미국 수요와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올 초 미 해군 장관이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K조선 기술을 살펴보고 간 뒤여서 이번 미 7함대 함정 MRO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MRO 사업은 노후된 4만 톤급 보급선을 육상야드에 올려놓고 부품 하나하나를 분해해 완전히 새롭게 개조하는 창정비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 해군 보급체계사령부가 부여하는 중정비 자격인 MSRA를 갖춰야 하는데요. 한국의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이미 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미 해군은 지난 6월부터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조선업체의 입찰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한국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업계는 이번 사업을 한국 조선소에 맡기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월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 장관이 HD 현대중공업의 울산조선소와 하나오션의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한국과 협력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한국 방문 이후 현지 언론에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깜짝 놀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은 그동안 서태평양에 주둔하는 함정의 MRO를 일본, 필리핀, 인도 등의 수리조선소에 맡긴 적이 있는데 한국 조선업계가 이 사업에 뛰어들자 한국의 기술력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HD연대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선박 수주 물량이 늘어나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인 도크가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미 국방부 예산 중 함정 MRO 예산은 136억 달러, 약 19조 원입니다. 해외 업체들이 수주 가능한 비전투함 MRO 사업은 이 중 일부입니다. 미국 내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준수법 등에 따라 해군의 전투함 정비 작업도 미 본토에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보급선 같은 비전투함 일부 정비만 해외에 맡기고 있을 정도로 미국은 자국 함정의 해외 수리를 극도로 꺼립니다. 다만 노후 함정이 늘고 있는 미국이 향후 이 예산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현재 함정 수리 보수 분야에서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선업계는 함정 MRO를 시작으로 함정 신조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지난 6월 1,300억 원의 인수 계약을 체결한 미 현지 필리조선소 인수 절차를 연내 마무리한 뒤 함정 건조 자격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HD연대도 미 현지 조선소 등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도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델토로 장관은 지난 4월 현지 한 포럼에서 한국, 일본과 군함 건조 협력이 열려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해군 전력 경쟁이 있습니다. 작전 능력이나 위력은 중국이 미 해군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양적으론 중국이 2015년부터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중국이 운영하는 전투함은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보다 많습니다. 중국의 선박 건조 능력이 미국의 230배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미국 유력 싱크탱크나 전직 군 관료 등은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은 선박 건조 역량을 확대하기 힘들지만 2023년 세계 선박 건조의 26%를 차지한 한국, 14%인 일본과 협력해 격차를 좁힐 수 있다며 한국과 이 협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방산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연달아 수주 소식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조차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을 이렇게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니 한국에 달라진 이상은 격세지감이 느껴질 만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